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제가 오늘 마이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그 핀 마이크가 너무 지지직 소리가 심해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잠깐만요.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서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주섬주섬 죄송합니다. 어디?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너무 잘 들려요? 좋은 선택이다. 아나운서 같아? 블루벨님 센스 있게 주제를 적어주셔서 제가 고정했습니다. 오늘 라방의 주제. 잠깐만요. 제가 항상 그 핀 마이크 사용할 때 제 목소리의 볼륨과 퀄리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공포였거든요, 저는 어떤 뭐 유튜브 라방이든 뭐 인스타 라방이든 이, 뭐죠? 이거 안 무거워요. 이거 되게 가벼워요. 이거 샤론코치님이 추천해줘서 그 산 건데 너무 가벼워요. 근데 이거 집에 두고 제가 거의 안 썼거든요. 이렇게 생긴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연결하는 잭을 사면 됐더라고요. 핸드폰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뒤늦게 뒷북으로 구입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핀 마이크보다 훨씬 선명하게 잘 들리죠. 약간 뭐랄까, 제가 조용히 속삭여도 다 들리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제 인스타 피드에 계속 뜨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이거 들고 리스하던데? 그 여자분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세댁. 그래서, 나도 이거 있는데. 근데 이게 무거우면 들고 이렇게 라방을 할 수 없고, 보시는 분들이, 저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들고 저 사람 계속 라방 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핀 마이크나 이런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라방을 하면 왜 저러지 싶은데 그게 훨씬 저한테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영상을 자기 얼굴 봐가면서 찍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들어요. 어색해서.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라도 있으면은 자연스럽다. 이 마이크가 뭐랄까 나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든든한 어떤 파트너가 옆에서 같이 라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무겁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저는 이렇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제가 작게 말해도 크게 잘 들리니까 목에 무리를 주지 않아도 강호동처럼 진행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라방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라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그런가요? 오늘 더 이쁘십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머리가 좀 예쁘게 됐어. 저는 항상 밤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 감고 자다 일어났을 때 머리 스타일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자야 이 윤기가 좌르르 잠자는 동안 약간 유분이 나오나 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끝까지 속삭일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여러분들 기도 필요합니다. 제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엽 활성화, 편안 전활, 이걸 기도를 해주시면 끝까지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지 않을까. 팔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되게 가볍고, 여러분들, 요 모델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되게 가볍고, 그리고 제가 여기 쿠션을 대고
이렇게 쿠션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걸치고 있는 거지. 네. 위드엘라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기도해 주시네요. 다음에는 초등 고학년 영어 이야기 라방도 해주세요. 네, 초등 고학년을 위한 영어 이야기 이거 제가 겨울방학 끝나고 가을 학기쯤 줌으로도 한번 라이브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마고치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로드맵을 한번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고학년들은 제가 항상 우리 그 달마고치 고학년 방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들 읽으면서 많이 감탄하고 기특해하고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내 시절에 달마고치가 있었다면 나 정말 잘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게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아이들 알콩달콩 잘 키우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노하우도 다 모아서 나중에 중강의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이드 아웃 소개해 주시나요? 인사이드 아웃은 이번 주 금요일 라방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라방을 합니다. 그쵸. 초등학교 고학년 로드맵 너무 궁금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미리 로드맵을 짜보고 싶다. 그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자다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알람이 없어도 막 새벽 4시에 깨고 막 4시 반에 깨고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자려고 알람을 꺼놓고 자는데도 그렇게 새벽에 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딱 깨서 그 인스타 댓글을 보는데 누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새벽 달리면 왜 역류 얘기만 하면 그렇게 발끈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한테 약간 침 뱉은 것 같은 느낌? 벌써 흥분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 사람이 나를 아나? 그동안 내가 몇 년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유치원의 본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떠들었건만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걸 발끈이라는 두 형용사로 퉁쳐버리네? 되게 불쾌했어요, 사실.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면, 그런데 새벽 달림은 왜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발끈이 제일 적당한 말이긴 하다. 내가 발끈하니까. 어쨌든 이 말이 저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그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차단하고. 그 차단당한 그분 죄송한데 아마 제가 이렇게 라방을 해도 차단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 도발적인 그런 지나가다 던진 한마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또 기억고 들어가 보죠. 그 계정을 들어가 보면 게시물 0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한테 막 돌 한 번 던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되게 무례하게 게시물이 없거나 뭐 그냥 팔로잉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채팅창에 욕 써도 되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역류 얘기만 나오면 아니면 어떤 아이가 고통당하는 상황이나 그 상황을 스토리텔링 한 걸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게이지로 힘들어하나. 저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보세요. 제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영어 유치원 원장님이랑 뭐 무슨 등질 일 있었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역류 얘기만 나오면 왜 약간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이가 역류 다녀서 만족하셨나 보죠? 역류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Take it personally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돼?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라고 바라보는 건 이제 그 사람의 문제겠죠. 하긴 뭐 제가 예전에 그림책 카페에서 어떤 그림책 작가의 그림을 막 찬양조로 얘기하는 게 막 하나 가득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저희 아이한테는 굉장히 안 먹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 아이도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안 먹혔고, 나는 이 책이, 이런 이유로 약간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다 몰려와가지고, 저를 또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들. 나 그림책 공부하는 아줌마들 무서워.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무 똑똑해요. 너무, 뭐랄까. 무섭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글로. 아니 나는 이 책이 그냥 그랬다고 별로였다고 그 말 한 게 잘못이에요.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를 높이 산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진짜 이 카페에서 내가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탈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왜 영유에게만 나오면 발끈하세요라는 이 말에 제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오해를 낳고 오히려 나는 영유에 대한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 진실이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영유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지. 사실 저희 큰애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년 전이죠 벌써. 맞나? 18년 전이구나. 돈보스코 일반 유치원에 다니다가 7살 때 영어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그게 또 그 유명한 폴리예요. 폴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카데믹했고 지금도 물론 굉장히 아카데믹하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이 영어 수준이 어땠냐면 매직 트리하우스 챕터북을 되게 재밌게 총독하던 시절이었고 6살 때부터 영어로 일기를 쓰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가 굉장히 자유로웠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영어 유치원 그 폴리는 제가 다녔던 그 전에 다녔던 돈보스코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매달 내는 원비가 40만 원이었다면 폴리는 5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차이. 그리고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영어 유치원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 영어 유치원이랑 완전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엄마표 영어 거의 1세대죠.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듣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애들이 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약간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애가 유치원 끝나고 나면 바로 피아노 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폴리 바로 옆 건물이 저희 아이가 다녔던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을 바로 보내기 너무 좋았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애가 영어가 편하고 영어로 말하는 걸 너무 즐기는 아이니까 그냥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영어 유치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 엄마표 영어로 아이를 키우다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신 엄마들이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랑. 애가 영어 너무 좋아하고 영어로 말하면서 즐거워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다니는 거죠. 내가 무슨 우리 아이 레벨 테스트 때문에 새끼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가르칠 수준도 아니고 우리 아이는 그런 과외 안 받아도 언제나 탑 클래스. 뭐 편안하고 재밌어. 그렇게 영유로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을 못할 거예요. 제가 인식을 못했듯이.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 유치원의 심각성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그 욕을 들어가면서 내기 시작했냐.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어 유치원의 부작용을 고발하는 DM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 맘카페에서 올라오는 거 몇 퍼센트 믿으세요? 그리고 거기는 성공 케이스만 나누잖아요. 우리 아이 이래서 완전 너무 비참했고 내가 펑펑 울었다. 이런 고백하는 맘카페 있어요? 그런 안전지대가 있어요? 맘카페 안에? 그러면 저 엄마 자식 실패자 내지는 저 엄마는 자기 자식의 허물을 뭐 저렇게 카페에 전체 공개로 글을 올려? 이런 말들도 있을 거고 못해요. 그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가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야기? 못 써요. 어디 부작용, 내지는 나의 아픈, 내가
매년 5천만 원 내서 우리 아이 이렇게 마음이 병들고 이렇게 영어 정서가 망가진 걸 만천하에 알려요. 그런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DM으로 보내요. 저한테 DM으로 보낸다고요. 제가 그 DM을 10년 동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야기 중에 이건 정말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스토리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려서 좀 경각심을 높여야겠다 싶을 때만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유의 실상, 그리고 영유를 통해서 고통받았던 아이들의 그 증언,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 따옴표 안에 있는 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글을 읽으신다면, 여기 계신 344명? 발끈하지 않을 엄마 없어요. 왜냐면 다 내 자식이거든, 그냥.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내 자식만 자식이에요? 옆에 있는 자식도 안쓰럽고. 지나가다가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머리 뒤통수 때리는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발끈하실 거예요. 저는 이 수위 조절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영유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고 슬픈 근원적인 이유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아픈 아이들의 사례를 너무 적나라하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길었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아님, 얼마 전에 아이 친구 중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 엄마를 만났어요. 영어로 일기 쓰고 놀면서 영어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글책 권태기 오고 영상은 한글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영유 다니는 친구도 집에서는 한글 영상을 본다는. 영유 엄마들은 영유 다니면서 아이가 영어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오히려 집에서 영어를 안 들려주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낸다. 이게 바로 영유의 부작용 중에 아주 마이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죠.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로 스트레스 받고 오니까 집에선 영어를 안 틀어준다? 오히려 집에서 더 많이 틀어줘야 돼요, 사실. 그리고 영어 이퀄 스트레스라는 걸 엄마도 아는데 계속 보낸다는 건 이건 웬 시츄에이션이냐.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5, 6, 7세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냐고요. 왜 매달 300만 원, 200만 원씩 내면서 스트레스 값을 치르냐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한글로만 영상을 봐서 영어 소리 노출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면 영어 유치원에서 받는 소리 노출은 자, 몇 페이지 펴세요. 문제 풀자. 문제 답 뭐야. 이건데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것도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 애들이 알아들을 만한 아주 쉬운 한국어로 유아어로 애기 언어로 그렇게 건네는 영어일 텐데 그 빈약한 영어 인풋으로 영어 듣기도 안 돼요. 듣기.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유치원 아이들이 미국 유치원 아이들, 영어권 유치원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런 속도감과 그런 유창성과 그런 다양한 그 주제를 담은 영어 만화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정말 당장 영어 유치원 그만두셔야 돼요. 집에서 영어 영상물 보여주시고 영어 원서 읽어주시고 영어로 가지고 놀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유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냈더니 보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는 말을 들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뭘 안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반드시 맛봐야 그걸 아나요? 냄새. 냄새로도 알 수 있고. 냄새가 가장 강력하긴 하다.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래서 피해가는 거지. 그럼 왜 굳이 맛봐야 돼?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영어 유치원의 폐해를 잘 압니다. 말을 못했다 뿐이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도리 스타디님, 예전에 EBS 고발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프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블라인드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나왔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영어 유치원의 실상을 얘기하다가 복받쳐서 엉엉 울더라고요. 네. 실상을 아시면 여러분들 영유 얘기 나오면 발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세가 됐는가? 여기 경민님이 작년에 7세 영어 유치원 가서 틱이 발병했어요. 2달 만에 바로 꺼내왔는데 놀이치료 선생님께서 힘든 것도 견디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애를 왜 영어 유치원에서 뺐냐고 오히려 엄마를 나무라셨어요? 그 선생님 병원 이름 좀 나중에 DM으로 알려주세요, 저한테. 7살 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도 릴스 올렸죠. 7살 아이가 힘들어도 견디는 그런 경험은 파닉스 읽고 문제집 푸는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가지고 수업하는 영어 학원 수업을 견디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왜 견뎌야 되는데 아이의 뇌가 아직 문자를 못 읽는 상태인데 너 이거 못 읽어? 바보야? 빨리 읽어봐. 외워서라도 읽어. 이런 환경을 견디라고요? 뭐 아동 학대 견뎌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약간 또 흥분했는데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서 극소수 잘하는 아이들과 내 아이를 비교하면서 새끼 과외 선생님까지 붙이는 엄마들 이런 상황들이 미친 상황이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람님이 유튜브 쇼츠로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는 한국인 쌤이 자기가 일하는 모습 올렸는데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6살 아이인데 will의 미래형을 영어 문법으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예문 연습하고. 댓글에는 6세가 문법을 나보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댓글이 있어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휴 참 6살 아이한테 문법을 가르쳐요? 미래형, 과거형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게 제가 그 지난번에 지난번 라방이군요. 지난번 라방에서 5, 6, 7세 아이들한테는 낭독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독을 해서 서사가 긴 모국어 장편 소설이든 아니면은 서사가 긴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것이든 그쪽으로 그런 챕터북을 청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 유치원에서 놓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잘 증언을 하셨는데 영어 유치원에서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선 영어 틀어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무 학습 스트레스가 크니까 뭐 책도 안 읽어주겠죠. 뭐 한글 책도 안 읽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문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렇게 학습을 많이 시켰는데 한글을 이해를 못해.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그리고 숨이 긴 책은 아예 읽지도 못해. 어휘력은 엉망이야, 바닥이야. 이게 바로 5, 6, 7세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모국어 독서, 영어 독서. 이걸 놓쳐서 그래요. 그런데 차분히 앉아서 서사가 긴 소설을 독서를 하려면
독서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아이가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글자는 재밌는 스토리를 말해주는 재밌는 뭐랄까 나의 놀잇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맨날 문제집 풀고 답 찾고 스펠링 맞춰서 단어 쓰고 이런 거로 만나면 안 돼요, 문자를. 아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 놓쳤네. 음. 6세 여아 같은 재단 놀이학교. 6세 여아 같은 재단에서 놀이학교랑 영어 유치원을 둘 다 운영하시는데 6살에 영어 유치원 가겠다고 해서 설득이 안 돼서 결국 보냈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지만 이거 계속 보내야 하나 늘 고민하고 재원 신청도 고민 중입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원하고 저는 모국어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고민 중이다. 아이가 너무 원하면은 보내세요. 음. 그리고 모국어 환경은 집에서 만드세요. 그 영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나름이다. 새벽 따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환경이면 보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어 유치원의 본질은 알고 보내라는 거예요. 첫째, 그 원어민 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버스 운전 기사였는지, 택시 운전 기사였는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교육이랑 일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그런 아이한테 우리 아이의 5, 6, 7세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쪽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매일 돛닦는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일체 없는 원어민이 우리 아이의 하루를 1년을 책임진다.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완전 복불복이거든요. 근데 유아교사 자격증이라든가 전공자들은 그래도 바탕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상식은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걸러지신 분들이잖아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모여서 유치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자격증이 있어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훨씬 이상한 선생님을 만날 가능성은 낮아지죠. 영어 유치원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엄마들의 욕심이 점철된 기관이 영어 유치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닌데 그걸 기꺼이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맡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꺼지지 않고 계속 커지는 거겠죠? 음. 말하다 놓쳤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갈 길을 놓쳤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또 하나는 그 영어 유치원의 경우는 항상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안 볼 수는 또 없어. 그런데 5, 6, 7세 아이들 아직 문자도 안 트인 아이들한테 리튼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런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우등반, 열등반을 나눈다는 것 자체,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보이콧해야 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유튜브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야,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야, 뭐 고등학교 1학년이야, 전교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벽에다 붙여놓고 너는 우등반, 너는 열등하네, 너는 그냥 반에서 꼴찌. 이걸 매달 테스트에서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끔찍한 인격 모독, 인권 침해가 있어요? 그 점수, 그 성적으로 그 아이의 정체성이 낙인 찍히는 건데? 그게 영어 유치원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째, 원어민 선생의 자질. 두 번째, 교육 시스템의 제도권 안에 있는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그런 유치원 아이의 정서나 어떤 학습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을 고려한 커리큘럼이 아니어도 우리가 손을 볼 수 없다. 의견을 줄 수 없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또 놓쳤다. 세 번째, 되게 흥분하면서 말했던 게 뭐지?
레벨 테스트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적별로 반을 구별해서 매달 공개한다는 거. 그 레벨 테스트 결과 우리는 공개 안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가 탑반이고 여기가 A, B, C, D, E, F, F반이다 라는 건 애들이 아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요. 원어민 선생님의 성추행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어학원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영어학원은 뭐 그나마 나아요. 애들이 좀 컸으니까. 근데 5, 6, 7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모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놓쳤다. 잠깐만요. 여기 보유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랄라 자야님. 사실 그 영어 강사들 수업 시간에만 수업하고 쉬는 시간 아이들과의 관계, 일상생활, 자주능력 이런 거에 관심 1도 없더라고요. 사실 영어 유치원 영유아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런 건데. 맞아요. 되게 소름 끼칠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는 hi everyone 막 이러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 되면 얼굴 싹 변하고 사무실로 가버려. 아이가 teacher 하고 말 거는데 막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려. 그런 거에서 오는 그 경험들, 싸한 경험 그런 걸 5, 6, 7세 아이들이 감당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핑크빛만 있는 나이인데 그때는 그쵸. 유아교육 전공자와 아닌 자 너무 다르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느낍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뭐 영어 유치원에 대한 제 메시지를 늘 귀담아 들으시고 선택에 있어서 약간 참고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는 얘기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딱히 유치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해운대구 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 너무 궁금하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슈가정원님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영어 유치원이 있을까요? 1차원적인 순수한 궁금증이자 내 아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길 바라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성인이라면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법한 이야기죠. 아니 핀란드에도 영어 유치원이 장사가 될까? 영어 유치원이 장사가 되는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엄마들이 5, 6, 7세 아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그 5, 6, 7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았던 그 충격, 어떤 어른의 표정, 말 이런 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요. 그 귀한 시간에 그 소중한 5, 6, 7세에 유아교육이나 유아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교육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미국 아저씨한테, 미국 아줌마한테 우리 아이를 맡긴다? 아니면 미국 청년한테 우리 아이를 맡긴다? 그 어떤 나라 국민 엄마가 그걸 허용할까요? 누가 그걸 허용할까요? 어느 나라가? 한번 여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베트남 이런 데는 있을까? 베트남이나 중국은 있는 것 같더라. 영어 유치원 이런 거. 그런데 과연 유럽이나 어떤 문화 선진국,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과연 그런 영어 유치원이
팔릴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잘 팔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멕시코나 비영어권 나라에 비슷한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국제학교가 없는 동네로 간 주재원 직원들. 이거는 약간 목적이 다르죠. 그 멕시코나 비영어권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를 하는 유치원을 보내면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건 특수한 경우죠. 외국인 학교로 보내는 거, 뭐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그런 경우. 그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고요.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틱이 오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나마 영어 유치원 다니다가 틱이 와서 그만둔 아이들은 다행입니다. 틱이 와도 원인을 모른 채 계속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지는 틱이 와도 힘들어도 견뎌야지. 견딜 겨 견디라고. 엄마가 미국 대학원에서 가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영어로 수업 들어보시라고요. 그렇게 1년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야 힘든 거 견뎌야지.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심정이. 완전 미치고 팔짝대 누르신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도 못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가. 그리고 대충 뭐 죽을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견뎌. 그거 원하세요? 5, 6, 7세 때? 그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엄마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린다? 엄마 내가 제일 춤 잘 춘다? 이런 거로 가득 차야 그나마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수많은 좌절과 크고 작은 실망을 나 자신에 대한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건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영어 유치원에 유아교육 전공자가 담임 선생님으로 계신다면 추천하시나요? 유아교육 전공자인 미국인은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 안 오죠. 미국에서 계속 교육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구하기가 어렵죠. 영유아 인류 가격이 같다면 어딜 보내실래요? 저도 한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나 일본 유치원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가 운 좋게 영어가 편한 아이여서 즐겼던 환경이었던 거지 그걸 일반 아이들한테 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많은 분들의 호소와 눈물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면 못 보내요.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은 감정 조절, 통제 이런 것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근데 너무 복불복인 거죠. 여기 주디안님, 저는 영어 유치원 강사로 5년 있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양심상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결국 보육교사 자격증 따고 지금도 일 안 해요. 그나마 강사분 중에 교육대학원 나온 분들은 좀 덜 화를 내시지만 선생님 애들한테 화 많이 내나 봐요. 뭐 원어민 교사의 경우는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결국 아이들이 받는 상처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라방에 불을 당긴 그분. 새벽 달리면 왜 영유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세요? 그분에 대한 답변 라방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영어 유치원의 실상을 아시면 여러분은 저보다 한 10배는 더 발끈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늘 글을 썼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왜냐면 받는 제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듬은 거예요. 다듬어서 말을 하는, 그래도 좀 흥분을 감추지 못한 때도 많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발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음. 지금 영어 유치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 퀘스천으로 간 거 뭔가요, 이거? 이 흐름? 결국 오늘 주제는 부모가 계몽을 해야죠. 영어 유치원 추천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윤석열 정부가 예전에 작년에 삽질한 거 있잖아요. 문자, 우리 아이들 만 5세 초등 입학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한글 교육도 좀 빨라지고 애들이 좀 빠릿빠릿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진했다고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댓글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 34개월에 한글 뗐는데 되게 즐겁게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에서 짝 먹으면서 생활할 것 같은데, 그 댓글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가장 슬펐고, 나만 아니면 돼 이거야. 우리 애 영어 유치원에서 되게 행복한데? 영어 되게 잘해서. 우리 아이 한글 벌써 다 띄었는데 34개월에 일찍 입학하면 완전 이득이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에 영유를 추천하시는 걸까요? 소름 돋는 반응이죠. 누가 영어 유치원을 강력 추천한다면 그 사람이 추천하는 근거가 뭔지를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머, 저 똑똑한 딸내미 키우는 엄마가 추천하니까 나도 가봐야지가 아니라 그 딸내미가 어떤 딸내미인지 보시고, 그 엄마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전에 그 과거 4, 5년, 5, 6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보시고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죠. 그쵸? 그쵸?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되게 적응 잘했고 너무 만족하는데요. 책도 이렇게 두꺼운 거 있고요. 영어 막 완전 원어민처럼 하고요. 난 좋은데 영어 유치원 난 강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소시오패스적 반응이다. 100세 시대인데 그 짧은 유아 시절 5, 6, 7세 굳이 영어를 글을 쓰고 읽게 만드셔야 되냐. 그래서 놓치는 게 숨이 긴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책, 스토리에 빠지는 거, 스토리텔링 하는 거,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거, 그 귀한 걸 다 날려버리는데 문해력 문제가 왜 발생하는데요? 저는 영어 유치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이라고 말해도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이상한 영어 열풍? 그것도 5, 6, 7세 아이들한테? 그것도 그냥 영어가 아니라 쓰고 말하고 낭독시켜서 네가 읽는지 내가 확인을 해보겠어 라는 영어. 굉장히 변질된 기형적인 영어 아웃풋. 그것에 완전 그 뭐라 하냐. 그것에 완전 몰입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땅 강추 하시는 분 잘 살펴보세요. 영어 유치원을 왜 강추하나? 거기에도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엄마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영어 유치원을 강추하는 엄마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 무엇인가? 한번 캐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주변에 영유 나와서 효과 보고 좋아하시는 자녀분들 보기 드물어요. 자, 여러분들 내 또래 엄마들 정보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내 아이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아이를 키우는 이웃집 언니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키운 엄마, 대학 입시를 겪어본, 그것도 한 아이의 대학 입시가 아니라 두 아이의 대학 입시를 거쳐본 이웃집 왕언니가 있다면 그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12년 동안 사이클 돌려본 언니. 그 어느 동네 어떤 언니건 대학 입시를 겪어본 선배의 말은 정말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주변에 영어 유치원 졸업생들 보니까 확실히 말하기며 듣기며 자유로워요. 듣기 안 자유로울걸요? 말을 잘할 수는 있어도 듣기가 잘 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이슈예요. 듣기가 좀 안 돼도 영어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말하기. 그리고 이 정나라님은 제 그 릴스나 유튜브 영상 중에 영어 아웃풋, 영어 유치원으로 검색해서 꼭 정주행해 보세요. 지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말하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영유 졸업한 애들이 확실히 말하기를 자유롭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 말하기의 수준이 그리고 그 말하기의 그 컨텐츠가 정말 부러워서 불안할 만큼 유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애기 언어예요. 유아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거로 불안하시면 안 돼요. 정말 불안해할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7살인데 이렇게 두꺼운 원서를 청독을 하고 있어. 그거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 능력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인 내공이 있어야만 그 영어 문해력 그리고 영어 듣기, 청독을 하려면 듣기가 돼야 되거든요. 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유 출신 중에 만약에 이 아이가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어 만화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힘들어한다? 끈다? 한국어 만화만 본다? 듣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것도 아주 날카롭고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부러워해도 이게 부러워할 가치가 있는지 좀 주도적으로 살펴보고 부러워하셔야지, 영어 발음 좋다. 영어 원어민처럼 말하네. 그 애가 하는 영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애기 말이니까. 여기 딩동아님. 맞아요. 제가 아는 분도 아이가 유명한 영어 유치원 나오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발표하는 영어는 잘하는데 집에서 영어만 듣던 아이보다 실제 미국에서 온 친척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충격이었다. 여기 한국 학군지 이야기입니다. 듣기 안 되는 영유 나온 애들 되게 많을걸요, 여러분. 그거는 체크 불가야. 그런데 스피킹은 말로 떠드는 거니까 왠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스피킹을 잘한다고 해서 듣기가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의 안 돼도 영어로 샬라샬라 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네. 듣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릴스로 계속 시리즈를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어 유치원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애가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거 그거 부러운 거잖아. 근데 그 샬라샬라 영어가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영어냐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음. 라이팅을 그렇게 잘해요? 엄마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다들 자랑하셨을 라이팅 7살 아이가 라이팅을 하는 게 제가 스피킹이랑 비슷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7살짜리 아이는 라이팅을 해서 흐뭇해. 한 바닥을 다 영어로 채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팅은 사실 그 라이팅을 하기 전에 엄마랑 같이 나누는 대화가 찐인 거예요. 대화가 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라이팅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선 물리적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아직 생각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차라리 가치 있는 라이팅은 I love you, mom. I miss you. 이런 영어로 쓰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그런 라이팅이 오히려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나누는 대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라이팅 가지고 자랑하는 엄마들도 푼수야.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야. 7살 때 진짜 자랑할 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서사가 긴 글밥이 많은 영어책도 스토리에 빠져서 견디면서 읽어냈어.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귀한 능력이에요. 5, 6, 7세 아이들한테는. 네. 아, 우리 댓글 맛집. 지금 여러분들 댓글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구나. 엄청난 속도로 지금 댓글이 지나가서, 아, 417분, 417명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감사하시고요. 8세 엄마표 영어하는 중인데 원서 읽긴 하는데 회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화를 왜 해야 돼요? 8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모국어로 회화 공부하지 않잖아요. 회화가 뭔데요? 제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쓰기 시키고 말하기 시키는 학원을 지향하는 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말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이가 아니면 얘기 안 하기 쉽죠. 그래서 회화 공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8살이잖아요. 지금 엄마표 영어 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풋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할 말 있을 때 하게 돼요. 꺼내게 된다고요.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회화 공부를 하기보다는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가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엄마가 받아줬고 묻고 답하는 회화? 그거 뭐 왜 해야 돼요 그걸? 아 여기 유리님이 아주 팩폭을 날리셨네. 영어 유치원은 외워서 말하고 외워서 씁니다. 그래서 초등 가서 영어학원 계속 다니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학원들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 상술에 넘어가지 맙시다. period. early bird 데이비드님, 초등학교 6학년 엄마예요. 초등 때는 그냥 인풋하는 시기예요. 아웃풋 생각하지 말고 많이 넣어주세요. 회화 공부 다 때려치시고요. 그냥 많이 들려주시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기거나, 뭐, 감독이 생기거나, 작가가 생기거나, 그래서 그걸 계속 빨려들듯이 책 읽고, 빨려들듯이 그 다큐멘터리 덕질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인풋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빗 맘처럼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영어 뉴스를 낭독하잖아요. 1년 내내. 그러다가 이번에 청담 국제중 합격했잖아요. 엄마표로도 충분히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고 싶지 않고 왜냐면 나는 돈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라 엄마표 영어로 성공한 아이들 이야기는 안 들어 안 들어 귀 닫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음. 화상 영어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화상 영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쭉 해왔던 애라면 화상 영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화상 영어도 회사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제 입맛에 맞는 화상 영어는 저는 못 봤어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이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도 있긴 한데 과연 그 주제들이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한 그런 주제인 경우가 있는가. 화상 영어로 하느니 차라리 엄마랑 같이 매일 신문 스크랩하면서 그 신문에 해당되는 CNN 영상을 검색해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아 여기 아람님이 영어 유치원에서 요즘 좀 약간 판매 전략 바꿨나 봐요. 영어 유치원에서 요즘 누리과정 방과후로 한다고 교육교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뭐 누리과정은 뭐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까? 앉아서 하는 공부 아닙니다. 방과후로 선택적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 자격증이 있는 쌤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안 돼요. 분위기도 안 되고 원장쌤이 반대합니다.
영국 문화원 같은 건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그 영어를 맛보는 거잖아요. 우리 시절에도 라떼. 엄마표 영어 하시면서 영국 문화원, 캐나다 문화원 일주일에 한 번씩 약간 바람 쐬러 엄마랑 데이트도 하면서 영어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아까 말했던 1, 2, 3, 4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가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게 제일 지독하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미국에 있는 대학 가서 대학원 혹은 대학원 과정 가서 9시부터 3시까지 미국 영어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라는 것만 알아주시라는 건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바람 쐬듯이 영어 선생님이랑 뭐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의 맛보기는 좋죠. Why not? 여기 사라님 전직 사립초 영어 강사예요.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영어 유치원에서 높은 반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아이가 도서관에서 하루는 너무너무 어려운 책, 하루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쉬운 책 이렇게 극단적으로 빌려가는 걸 봤어요.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습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너무 아가의 시기를 갖고 싶어하는 게 보여서 한참 안쓰러웠습니다. 엄마표 영어 엄마표 영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엄마표 영어 업체도 학원이에요. 왜냐면 나가야 될 진도가 있고, 그게 잘 되면 그래도 영어 유치원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새벽달이 말하는 엄마표 영어는 난 너무 모호해서, 나는 스케줄표 누가 딱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 눈에 보이는 시간표 있는 그런 엄마표 영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루틴을 잡는 계기로 이런 엄마표 영어 업체를 한 6개월 정도 맛보기로 하시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습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서 그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진도대로 안 나가 우리 아이가. 그리고 뭐 아이들마다 차이가 많거든요. 어떤 아이는 이걸 극도로 거부하고 어떤 아이는 뭐 엄마가 시키니까 대충 하고 뭐 이런 아이도 있는데 아이 상태 봐가면서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표 영어가 너무 막막하신 분들은 엄마표 영어 업체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그게 학원에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잘 보고 반응을 살피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밀린 것 같은데? 여기 위드 트윈 지님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7살 때부터 ORT 집듯 끝내고 그러니까 7살 때부터 ORT 청독을 끝내고 이제 아주 쉬운 책 한두 줄짜리 책 읽기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두 줄짜리 책 읽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낭독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하지 마세요. 저 어느 세월에 한두 줄짜리 책 읽기를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봐. 엄마는 네가 제대로 읽는지 확인해 보겠어.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챕터북 청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요. 낭독으로 진 뺄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계속 듣게 하셔야 돼요. ORT 집듯. ORT가 한 10단계 정도 되면은 글밥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쉬운 책 한두 줄짜리 낭독할 때가 아니라 그 ORT 그 뭐죠? 90단계 수준의 챕터북을 읽히셔야 돼요.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편안하게 듣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엄마랑 같이 책장 넘기면서 읽어볼까? 청독 시키세요. 청독. 그리고 만화나 영화로 보기는 주 2, 3회 한다. 이것도 매일 하세요. 매일. 달님, 영어 유치원만큼 예비초 엄마들은 사립초를 선호하더라고요. 뽑기만 되면 무조건 보내야지 하는데 사립초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궁금해요. 이거 예전에 릴스를 제가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립초는 제
선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동네 친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 공립학교로 보내는 게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사립초는 생각 안 했어요. 잃는 게 너무 많고 사립초도 영유 못지않게 욕심, 욕망의 덩어리들이잖아요. 그것도 학습적으로. 아, 은미체도 있구나. 사립초는 은미체도 또 잘해야 되는구나. 그 모든 걸 잘하는 만능아는 보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약간 편차가 있어. 좋아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건 극도로 싫어해. 그리고 이제 7살 정도 되면 아이의 성향이 좀 파악이 되잖아요. 사립초에 가면 얘 굉장히 많이 치이겠다. 그럼 절대 보내지. 필사적으로 안 보내죠. 근데 우리 아이는 운동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책도 잘 읽어. 막 낭독도 좋아해. 막 에너지 넘쳐. 막 유치원에서도 맨날 1등이야. 막 그런 애는 보내세요. 사립초. 애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그걸 잘 적응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느 기관이든 상위 1% 아이들은 그 기관의 열매를 다 따가요. 그런데 내 아이가 상위 1%냐? 보장이 되면 보내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너무 피곤한 인생이죠. 잘난 애들 또 얼마나 많아. 마이크 샀어요. 아, 산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안 쓰고 있다가 요거는 내가 들고 해도 될 만큼 가벼운 마이크라서 요거로 한번 해보자. 속삭여도 돼요. 속삭여도 녹음이 잘 돼. 사립초가 제가 다니던 시절과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하다못해 영어 유치원도 20년 전 영어 유치원과 지금의 영어 유치원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민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어가 편안한 애들만 가는 영어 유치원이었지 우리 아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과외를 붙여서라도 보내겠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열풍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과외 받는 애들도 있었다 참.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엄마들의 욕망은 비슷한가 봅니다. 너구리 아들 사립학교 가기로 했어요? 너구리 큰아들은 너무 잘하지 않아? 뭐든? 근데 약간 그래도 성격이 있지. 뭐라 그러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게 있지. 근데 너구리 아들은 잘 적응할 것 같은데? 1%될 것 같은데? 마이크 모델명 제가 코지 거네요. 코지 건데 제 기억에 별로 안 비쌌어요. 한 6, 7만 원 했었나? 음. 사립이 공리처럼 가까우면 고려할 만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너무 지쳐서 완전 학교 끝나자마자 넉다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안 보내요. 저는 아예 배제를 한 학교이기도 하고. 이분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I did bro님. 3년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첫째 6세 때 급하게 해외 국제학교에서 1년 반을 보냈는데 영어 노출이 너무 안 된 상태여서 아이가 힘들어했고 매일 울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지금도 그 시기에 한글 공부가 부족해서 긴 글은 어려워해요. 반면에 당시 3살이었던 둘째는 자연스럽게 영어 소리에 노출이 돼서 현재 6살 유치원 선발이 안 돼서 차선책으로 놀이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다행히 잘 다닌다. 그런데 주변에는 학습식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학습식을 보내라고 한 그 엄마를 분석을 해보라니까? 야, 영어 유치원 보낼 거면 학습식으로 빡세게 하는데 보내라고 말하는 그 엄마를 분석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집 아이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양육하는지 그 엄마가.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이 6세 때 어떻게 보면 해외 국제학교 1년 반 다니는 동안 영어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어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을 간 케이스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맨날 울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또 안쓰러워서 막 집에서 영어 노출도 못 해줘.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리고 한글 책 읽어주는 것도 아 지금 영어가 문제인데 왜 한글 책이 뭐야? 뭐 신경 못 썼어. 초등학교 2학년엔 지금 그 시기에 영어 때문에 너무 진을 빼서 한글 책도 많이 못 읽어주셨을 것 같고 한글 공부가 부족해서 지금 긴 글을 못 읽는다. 어려워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선배맘들의 이런 너무나 솔직한 고백들 여러분들 이 채팅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다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키즈 카페 갔는데 영유 출신 영어 유치원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나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저리 가 이러더라고요. 걔네랑 놀지 마. 이게 참 신기하죠.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영어가 편안한 언어라 할지라도 6살, 7살짜리 아이도 알거든요. 여기는 한국이고 어, 내가 영어로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건 저 친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이라는 걸 그것도 알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키즈 카페나 공공장소잖아요. 이런 공공장소에 가서 영어로 막 혹은 뭐 지하철 이런 데서 영어로 막 떠든다는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영어가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나 영어가 내 무기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겠지?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하는 그런 아이의 마음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뭐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이가 어려도 내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저 친구가 상처받겠지? 이걸 아는 애들이 있어요. 6살 중에도. 그런 애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종의 모욕이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누구야? 아디다스 사장이 청문회 할 때 영어로 답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응? 딱 그게 생각나네요,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응? 봤죠? 그 청문회 보셨죠? 거의 그거 같네요. 그래요.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넘어버려서. 여기 유아교육 전공 학생이자 6살 딸 맘입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 진정 필요한 역할을 알려주시는 달님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반 유치원이 사라지고 영어 유치원이 장사가 되는 이 현상.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상인가. 과연 핀란드에도 영어 유치원이 장사가 될까? 200만 원,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을 결제하는 핀란드 엄마가 존재할까? 자, 요거를 우리가 마무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디다스 사장님 그분은 올해부터 영어로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청문회 때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답했는데 하도 궁지에 몰리니까 일부러 전략적으로 통역사를 대동했더라고. 진짜 막 그거 보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랬답니다. 참 영어가 무기가 되는 거 그런 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응?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런 괴물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오늘 흥분 많이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오늘 라방 너무 흥분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조만간 알아보도 하시겠네요. 아디다스 좌.
그래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기 채팅창에 좋은 글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놓친 게 너무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라이브로 접속을 하시길 바라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별력 갖춘 엄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영어 유치원이 핀란드에서도 먹힐까? 덴마크에서도 먹힐까? 네덜란드에서도 영어 유치원이 팔릴까? 그걸 구매하는, 그것도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을 지불하면서 구매하는 엄마들이 존재할까? 5, 6, 7세 겨냥한 영어 학원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흥분 안 한 거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덕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